그 최근 그린뉴딜이랑 이제 뭐 이런 거 테마 많이 타가지고요. 이 테마도 있으면서 한 3, 4년 정도 장기간 묵혀놓으면 3, 4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다가 벽산을 찾았습니다. 일단 좀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한국 요번에 발표한 뉴딜 중에 그린 뉴딜이 73.4조 원이고요. 이렇게 뭐 섹터가 많이 있는데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가 20.7조 원으로 뭐 전기 수소차나 태양광 풍력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 수소차, 태양광 풍력만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새로운 기술이고 핫하기 때문에 다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실천에 해서 가시적인 효과 낼 수 있는 거는 이거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딜 종합대책 굉장히 긴 장문의 국가 보고서 나왔을 때 전기, 수소차보다 단열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 말은 바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이고요. 이 단열재에 대한 정부 의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노후 임대주택을 개선하겠다. 임대주택에 있는 단열재를 싹 갈아 끼우겠다는 거고요. 어린이집, 문화시설,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있는 경로당,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효율적 친환경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준공후 15년 이상 된 것들을 이제 안에 보시면 단열재 바꾸고, 후드 바꾸고, 창호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여기 세부적인 거 보시면 단열재, 벽지, 친환경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총 20만 호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1년에 40만 호 정도 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근데 이제 올해 거의 끝났고 내년부터 시작이니까 20만 호 1년에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의 그린 리모델링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른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전기도 좋고 풍력도 좋은데 실제 단열재야말로 바로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정부에서 당장 큰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아무리 깔고 싶어도 환경평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깔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에는 돈을 아마 쓸 수가 없을 거고 뭐 수소차도 만들어봤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단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벽산 지금 1357억짜리 회사고요. 작년에 적자였고 재무는 탄탄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쭉 증가를 대부분 하다가 2017년, 18년에서 여기 한번 꺾였고요. 작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냈습니다. 벽산은 유기질, 무기질 단열재를 아우르는 종합 단열재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유기질과 무기질은 성분 중에 탄소가 있냐 없느냐로 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무기질은 탄소가 없고 유기질은 이제 탄소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유기질은 불에 잘 타고 무기질은 불에 잘 안 탑니다. 2007년에 벽산 페인트랑 2008년에 하츠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는 회사고요. 건축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호경기가 오면 영업 레버리지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9%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피크를 찍고 영업이익률이 쭉 빠져서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적자까지 낸 거고요. 이제 두고두고 이 회사의 리스크인데 대주주가 벽산 LTC 엔터프라이즈라고 개인 오너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랑 지금 대표이사랑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단열재 원재료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진을 굉장히 많이 착취할 수도 있어요. 이 오너 회사에서 이게 제일 큰 리스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은 건자재가 61%, 벽산 페인트가 14%, 그 다음에 하츠 그게 이제 지분이 아니라 연결로 잡히는 게 26% 이렇게 되고요. 요 착공이 요 색인데 착공이 2015년도에 피크였고 벽산도 똑같이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15년도 피크입니다. 피크 찍고 지금 쭉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벽산의 건자재는 주택 착공이 제일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올라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이 단열재가 착공 후 1년 후부터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제가 볼 때 40만 원 언저리 나올 것 같고, 이제 평균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4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실적 성장이 나올 텐데, 그거는 내년부터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인허가 들어가서 첩보까지 들어가려면 실적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찍히는 것까지는. 근데 사실은 인허가만 늘면 이런 거절자에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늦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 주가는 좀 늦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나 이 골조공사 때부터 이제 단열재에는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착공 후 1년 후부터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개월, 착공 후 12개월에 이런 창호공사 벽산 이런 데 들어가고, 벽산이 하고 있는 게 요런 거, 요 위에 있는 요거 보드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골조 뜯어내면 안에 있는 단열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조주택 같은데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방수되는 단열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단열재는 벽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경쟁사로는 LG 하우시스랑 KCC가 있습니다. 이 벽산이 만들고 있는 단열재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랑 무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벽산은 요 XPX라고 해서 요 열 가소성 요거가 뭐냐면 스티로폼이거든요. 스티로폼을 많이 압축한 거, 좀 덜 압축한 게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공사하면 100% 평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깎아내야 되는데, 스티로폼은 쉽게 깎아낼 수 있지만 이런 무기질 단열재는 깎아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을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가 하고 있는 PF 패널폼 패널보드, 요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단열 성능도 좋고 변형은 좀 힘들지만 차후에 굉장히 각광되는 단열재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울 같은 경우에는 LNG선 보냉재 들어갈 때 옆에 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데 단열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벽산이 만들고 있는 단열재인데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벽산은 단열재가 한 34%, 내장재 23%에서 건자재 비율이 60%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단열재는 저희가 뭐 에너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법으로 쓰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층짜리 건물은 단열재 뭘 써야 되고, 뭐 어디 무슨 건물은 뭘 써야 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면서 그 법이 강화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질 단열재는 이제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착 스티로폼을 벽산이 아이소핑크라는 거를 쓰고 있고, 단열재 총 매출 중에 20%입니다. 그다음에 무기질 단열재가 미네랄울이라고 해서 글라스울보다 좀 더 촘촘한 건데 10%, 그다음에 글라스울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이 아이소핑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로폼이고요. 단열성이 좋고 시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고 일반 주택이나 리모델링 할 때 이 아이소핑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 뉴딜 해가지고 단열재 싹 갈아야 되면 아이소핑크 같은 거 많이 쓸 거거든요. 많이 비싸지도 않고 금방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린 뉴딜이 이제 실제로 리모델링 시작되면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글라스울은 일단 불에 안 타고요. 시간이 경과해도 변형이 없습니다. 대신 가공이 좀 힘들고 물에 젖으면 수축되기 때문에 물에 젖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잘 안 씁니다. 이게 예전 자료인데 요걸 보시면 더 좋거든요. KCC가 지금 12만 톤, 이 무기질 단열재 글라스울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벽산이 8만 톤, 한인소라는 업체가 2만 5천 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벽산이 한 40%, 30% 이 정도 글라스울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글라스울 지금 수요처는 건축용으로 아까 단열재로 많이 들어가고요. 이 판넬이 뭐냐면 우리 공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해서 공장 금방 지을 때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심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용으로 쓰이고요. 지금 이 샌드위치 패널 코어 재질 보시면 EPS가 23%, 지금 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로폼,
이 41%가 41%가 스티로폼, 그다음에 요게 PU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레탄 폼이거든요. 요것도 유기질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요거 쓰고 있고 글라스홀이 36%인데 뒤에 나오겠지만 2022년까지 유기질 단열재를 샌드위치 판넬 48%죠. 못 넣게 이제 법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총 64%의 심재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이 글라스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라스홀이 주기 이제 2년 남은 시간 동안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늘 거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무기질 단열재로 넣는 이유는 당연히도 불이 났을 때 안전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기질 단열재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유기질 단열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선진국인데 중국도 이만큼 무기질 단열재를 쓰는데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글라스홀이나 미네랄울은 이익률이 10에서 15% 정도 수준이 되고요. 미네랄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라스홀보다 좀 더 좋은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LNG 선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NG선 수주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면 요것도 조금씩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선박 건조량과 건축의 함수고, 이제 선박은 2021년이나 22년부터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은 이제 8사 주택 공급에서 조금씩 늘어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츠인데, 하츠는 따로 이제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 하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모델링 수요도 많고, 그린 리모델링도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할 때 환기구 안 바꾸는 집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리모델링을 3개월 전에 하고 들어왔는데 하츠 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노인정 이런 거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츠도 작년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그린 뉴딜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하츠는 57% 레인지 후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고요. 이것도 천천히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벽산으로 그냥 같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시설 에너지 제로화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22.5만 호를 25년까지 단열재로 교체해야 된다. 매년 5.6만 호. 하츠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어린이집, 체육센터 이런 거 이제 한번 하게 되면 집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고요. 정부 청사도 고성능 단열재로 다 바꿀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친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제가 전력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건 효율적으로 쓰는 걸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열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노후학교 삼천동 근처 되는 거에 단열재 보강 공사를 다 한다. 우리 예전에 학교 가면 단열재 아예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웬만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바꾸고 하려면 학교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순히 삼천동이라 볼 게 아니고 규모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사 주택 공급으로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인허가 실적이고 올해 6월까지 이제 18만 호 정도 되는데 올해 40만 호 근처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수도권에 127만 호의 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까지 짓는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 매년 얼만큼의 수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부 스탠스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은 조금씩이나마 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건대제 쪽이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요거에서 눈에 우리가 1년에 40만 호기 때문에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공공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물량이고 수도권 외는 지금 다 합산이 안 돼 있는 숫자만 127만 호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건축자재 화재 기준 강화인데요. 내년부터 모든 공장의 창고 외벽, 내부 마감재로 샌드위치 팬들을 사용할 경우에 준불연 선응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준불연뿐만이 아니라 이 심재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기질로 전부 다 전환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입법
완전히 법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원래 9월쯤 법안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적 트렌드가 유기질 무기를 쓰지 않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샌드위치 패널이 1조 8천억 시장인데 30% 정도 커질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커지는 시장의 심재 대부분을 무기질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가져올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제가 철강 금속신문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시장이 바뀌면 글라스울 패널이 2138억에서 9555억으로 약 4배 넘게 뛰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게 30% 정도 점유율밖에 안 되던 게 3년 안에 100%까지 거의 가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글라스울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국내 캐파가 벽산이 30%라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커지는 게 7천억인데 근데 이제 샌드위치 판넬의 심재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심재가 원가 비중 50% 넘어갈 것 같지만 심재 원가 비중이 30%라고 하면 이제 2,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30% 정도 되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물론 지금 제가 50% 잡았지만 워낙 보수적으로 했으니까 글라스울에서만 3년 뒤부터는 1,000억 정도 늘어날 것 같고 2년 단계적으로 늘어나면 3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글라스울은 2025년까지 매년 20%씩 성장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6일 단열재는 주택용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판넬은 그 공장이나 창고의 외벽으로만 들어가는 거고요. 주택은 또 다른 일반 단열재를 쓰기 때문에 5% 가정하고 주택 착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건자재나 하츠는 뭐 이제 주택 착공이 늘어나는 걸로 5% 가정하고요. 도료는 1%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을 10년 평균인 6.5%를 적용하면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제가 실제로는 내년을 2.5%만 영업이익률을 줬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영업이익률 2.5%만 가정하고 아까 성장률을 넣으면 내년에 한 12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10% 하면 지금 시총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업이익률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바닥 수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요때 이제 2011년부터 15년까지 10배 가까이 오를 때 요때도 스토리가 주택 착공 증가하고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열재 기준이 높아졌을 때거든요.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근데 착공이 이때만큼 증가하지는 못하겠지만 글라스울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한 한 3, 4배는 길게 보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이제 KCC입니다. LG 하우시스도 경쟁사인데 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F 보드라고 해서 그거는 LG 하우시스가 독보적으로 많이 잘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벽산이랑 경쟁사는 아닌 것 같고요. KCC가 더 원가 경쟁력이 좋습니다. 왜냐면 KCC는 현무암 공장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채굴해서 사용하고 벽산은 사서 씁니다. 사서 쓰는 것도 벽산 LTC가 사서 다시 주면서 벽산 LTC가 또 얼만큼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KCC가 아니고 벽산을 한 이유는 KCC는 건자재 매출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벽산은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벽산이 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배임 행위는 기사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400억 가까이를 그 LTC 모그룹에서 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진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뭐 분명히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승계 구도는 끝났습니다. 승계는 안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두 번 찔러주면 안 할 것 같긴 해요. 안 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건데 원래 9월쯤 화재 기준 강화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표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아까 저희가 위에서 봤듯이 지금 주택 착공이 늘어나고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요 투입 시기에 따라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멘트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쌍용량에는 너무 고평가로 간 것 같고요. 배당 때문에 한일 시멘트가 쌍용량이가 했던 걸 그대로 답습을 할 거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한일 시멘트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쌍용량해를 지금 사는 것보다 쌍용량해를 저도 팔고 한일 시멘트로 넘어가면 쌍용량해 제2의 쌍용량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쌍용량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진기업 레미콘도 당연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리모델링 붐으로 인해서는 KCC나 LG 하우시스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세네 배 갈 거 찾으면 지금 바닥 쪽에 있는 벽산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